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입니다. 네, 안전 빵빵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말 우리의 나라의 미래 아이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안녕한가 전용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네, 빵빵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요. 5월 30일 날 금요일 여러분 15,000원 회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빌린 곳을 픽스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원을 확실하게 해갖고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청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네. 네. 자, 6시고요.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세요. 자, 정치권의 웬 독재자 네. 논란, 독재자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지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하고 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네. 또 황교안 대표가 반박을 했죠. 네. 자, 이 독재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그 민주항쟁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독재자의 후예라면은 뭐 이런 거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전 기가 막히고, 또 그런 글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감수를 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이 청와대의 그 무능함. 이렇게 편가르기를 그 화해와 또 뭐 그 뒤에는 막 그런 걸 나오면서 네. 결국은 알맹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참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볼 때 이분은 지금 완전히 이 나라에서 국민들을 반은 독재자로, 즉 자기를 찍어주지 않은 53%의 이 나라 국민들은 독재자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안 찍은 사람들이 7명이에요. 10명 중에 7명이에요. 그렇죠, 사실. 31%밖에 안 돼요. 찍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득표율은 유권자 상대 득표율은 41%밖에 안 맞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10명 가운데 3명만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7명은 찍지 않았어요. 또 투표자 나온 사람만 따지면 4명밖에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국민을 독점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이도 과반 대통령도 아닙니다. 정통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과반을 넘어야 되는데 그런 정통성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5.18 기념식은 화해의 자리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를 이제 넘어서 좀 미래를 향한 화해의 자리여야 하는데 거기서 또 과거 이야기했습니다. 독재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을 겨냥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 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그 정수기 여사가 그냥 패스하고 얼굴만 빤히 눈만 빤히 보고 지나친 것도 결국은 남편이 독재자의 후예라고 자유민주당을 이렇게 지칭을 하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죽 들은 말이 많으면 그렇게 진짜 부인으로서 격에 떨어지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독재자의 후예의 대변인 아니냐.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정말 독재자이자 독재자의 후예 아닙니까? 김정은이. 거기에 수석 대변인이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여당에서는 또 반박하고 뭐 그런 막말을 하냐고 하는데 사실 김정은이야말로 독재자의 독재자, 킹 그럼요. 독재자입니다. 킹 독재자, 그렇죠. 앱솔루트리 독재자의 왕인데 그런 독재자의 왕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외국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언론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독재자한테 못 만나가지고 안달하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좌파 독재란 말이 굉장히 이제 가슴이 찔린 것 같아요. 날 어떻게 독재라고 해 하니까 이제 반발한 것 같은데 제가 뭐냐 독재 이야기하면 본인한테 불리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참 무섭죠. 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활이라든가 네. 이걸 쪼여드는 거라든가.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도 와 정말 대단하다. 응? 아주 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그 정도 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사법 독재가 무섭죠. 네. 검찰 동원한. 게다가 이제 사법부를 자기 손에 쥐어놓고 그 다음에 사법부를 이익공동체화 만든 겁니다. 사법부에 뭐 이른바 뭐 인권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이런 데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회가 돼가지고요. 하나회죠, 하나회. 옛날 군부, 50대 군부의 하나회처럼 그 장악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법부 독재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왜 합법적으로 위장돼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독재를 하니까는 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자기들
주류 세력을 밀어내겠다. 이게 독재하겠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주를 교체하겠다. 이게 독재지 뭡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늘 하던 얘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게 독재하겠다는 네. 이야기가 맞아요. 자기들로 바꾸겠다. 자기들로 자기 세력으로. 그게 독재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화해와 평화가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주 그 질이 나쁜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외신에 나온 걸 그대로 인용해서 오죽하면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말을 들으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정말 린치라든가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 당의 대상 이게 자유한국당이라는 건 누구든지 아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야말로 독재자의 후예의 대변인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독재자 후예 대변인 질을 했다, 대변인 짓을 했다, 질이냐 짓이냐 이걸 갖고 물타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말하자면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독재자인 건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비유해가지고 하느냐. 뭐 그건 본인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한번 던졌어야 돼요. 네.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제사회가 다 독재자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 안 물어보는 거 참 답답하고요. 그래서 기자회견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도 제가 본 기자들이 못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은 뭐 그 경기방송의 김혜령 기자라든가 또 이번에 이제 그 유명한 송현정 유명인이 된 송현정 기자라든가 얼마나 많은 린치를 당했습니까? 네, 네. 고문을 당한 거예요. 더구나 뭐 저널리즘 제2에서는 자기의 기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네. 만약에 그런 질문을 했다가는요. 네. 뭐 경기방송의 김혜령 기자라든가 송현정 기자 같이 온 국민의 특히 이 문바들 대깨문들의 공격을 받게 될 거니까 네. 그 기자들도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요. 기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아예 질문도 안 한대잖아요. 그리고 브리핑도 거의 없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황교안 그 대표가 문이 독재자의 후예 대변인이다. 이걸 갖고도 지금 청와대에는 독재자 대변인 질을 했다고 했다. 대변인 짓을 했다고 했다. 이런 아주 지엽적인 걸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재자 후예 대변인이라는 거는 팩트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황교안 또 대표는 나 짓이라고는 내가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지금 보면은 황교안 대표도요 거기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저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저는 현 정권이 좌파 전체주의, 네. 독재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특히 전체주의라는 것은 전체주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걸 하나로 자기들과 의견이나 또 무슨 생각이 다르면은 인정하지 않은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주의인 거예요. 송현정 기자 이야기 자꾸 해서 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 질문했다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 난타를 가는 게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이게 독재입니다. 그리고 독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좌파 독재가 무섭습니다. 왜? 여기는 이념을 독점하기 때문에. 좌파는 이념적으로 굉장히 철두철미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우파 독재는요. 폭력이에요. 사실. 좌파 독재는 폭력 플러스 이념이 들어갑니다. 이념적인 압박, 이념적인 견제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건 찔겨요. 찔깁니다. 네. 일반은 현 정권이 하는 거 보면 찔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념적인 독재를 하고 있고 이념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주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나는 뭐 안 했어라고 하는지 아닙니다. 현재 독재 분위기입니다. 네. 네. 그 이념적인 독재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 대혁명입니다. 네. 문화 대혁명이 단 10년간이었지만 아직도 중국에서는 그 영향력과 그 상처가 그대로 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문화 대혁명입니다. 네.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송현정 기자를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네. 저널리즘 제1라는 데서 네. 낄낄거려가면서 뭐 함량이 부족하다는 둥, 기자 자질이 부족하다는 둥, 그 다음에 그 주진영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경험이 많은 아나운서를 써야지 왜 경험도 없는 기자를 대담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 방송, 자기 기자 아닙니까? 소속사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라도 정말 때리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즉 무슨
기자 대변인 짓을 했다 짓을 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치 황교안 그 대표를 또 막말의 어떤 네. 대상으로 삼아갖고 일단 때리고 짓이기고 고문하고 마치 그 홍위병들이 홍패 들고서 막 욕하고 고발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좌파 독재 즉 이념을 독점을 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돼. 네. 우리는 어떤 거를 해도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네들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독재자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어서 이야기하면요. 정의를 독점하고 도덕을 독점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념의 독재가 바로 이제 정의의 독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만 정의롭고 자기들만 도덕적이다. 자기만 옳다. 나머지는 다 틀리다. 보수, 니들은 쉽게 말해서 아주 모든 사안을 이익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런 집단으로 모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끔 보면 이상해요. 자기들은 다 선이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전역 작가님이나 제가 북한에 대해서는 야 북한 식량전 지금 안 된다 하면은 저건 북한 우리 민족을 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분단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집단이 있다. 누가 분단을 통일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리고 분단을 이용해가지고 해먹게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 방법이 틀린 겁니다. 김정은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이 있다?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분단하기 때문에 내가 뭐 덕을 볼까? 분단을 이용해서 내가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까? 없어요. 오히려 본인들이 이용하고 있지 선거에. 그런데 그리고 분단을 원하는 건요. 우파가 아니라 좌파예요. 네. 네. 좌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대로 김정은 독재 정권 그대로 봐주고 그다음에 남한은 뭐 이대로 우리가 이제 좌파 독재로 해가지고 연방제로 가겠다. 이거야말로 분단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런 점에 있어서 우파는 정말로 그래도 그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좌파들은 자신들의 좌파 독재와 그다음에 김정은 독재를 합한 연방제로 가겠다는 거. 이것이 좌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요. 우파는 국민들의 행복과 안위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을 자기들 이익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누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된 사람이 누가 국가 잘 되라고 하지 누가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정책을 바꾼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 없어요. 정책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꾸려는 그런 무모하거나 그 용감한 사람 없습니다. 좌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도 많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모든 거 우파는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하고 네. 비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거야말로 독재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거야말로 전체주의 사고방식이고 이거야말로 독재자의 후예들입니다. 독재 정권은 반드시 부패하죠. 그리고 그럼요. 독재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번에 이 문재인 그 독재자 후의 대변인 참 황교안 대표 옳은 말 했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